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이 좀 되면서 3.3%가 하락됐어요, 종가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시장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게 다시 이제 조금 지표상에서도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저점을 좀 깨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3% 깨지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지만 지금 이제 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분봉 전에 일봉에서 놓고 봤을 때 몸통으로 과연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종가로 몸통을 이탈시켜 줄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첫 번째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분봉으로 보니까 전에 밀렸던 요날이거든요. 요날 7천에서 7천 밑으로 살짝 밀렸었죠. 6,900 그 근처로 좀 밀렸었는데 만약에 여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추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일단 7천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결론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당분간에 좀 시장 회복은 어렵다. 아무리 좋은 이슈가 진짜 좀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이슈, 어떤 누군가의 또 발언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조용한 시장이 유지될 경우에는 7천만 원이 이탈될 경우 6,500만 원까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7천이 이탈돼서 7천 깨져가지고 6,500 간다고 치면은 요 500만 원 빠지게 된다면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사실상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 알트코인이나 뭐 좀 시총이 낮은 애들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늘리지 않은 쪽이 가장 좀 현명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장중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다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던 코인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 다시 0.5%좀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코인 시장이 좀 불안정한 위치에 와 있다. 1시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요. 자,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7100짜리 7100. 일단은 최대로 봤을 때 7200까지의 좀 반등을 좋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때 7300 근처 갔다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7200 깨지면서 다시 뭔가 이제 좀 저항 구간이 좀 뚫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7000 거의 이제 뭐 근처에 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7천만 원이 깨진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을 부분 익절을 하든 부분 손절을 해서 꼭 탈출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하락이 좀 안 된 코인들이 많죠.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요만큼 갈 동안에 메이저 코인 중에서 못 오른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사실상 많이 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데미지는 약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그냥 홀딩하는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좀 위험하다고 보는 애들이 이제 뭐 샌드박스도 계속 올라갔는데 샌드박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18만원 깨지면은 계속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14만원까지 단기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에 올랐던 코인들 보시면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빨간불 오히려 키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꼭 부분 익절이나 손절을 하셔서 현금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시장 빠져도 뭐 샌드박스 잘 가고 뭐 보라도 가고 뭐 이러는데 혹시라도 7천만 원이 종가로 또는 분봉에서 4시간 240분봉에서 이탈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좀 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 놓고 봤을 때는 장중에 7천이 내려오긴 했지만 종가로 살짝 깼거든요. 6,990만 원 요 정도니까 살짝 깼는데 요 이하로 빠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캔들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의 어떤 시장은 단타나 어떤 단기 트레이닝보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계속 주시하면서 관망을 해야 되는
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장에 봤을 때 룸 네트워크를 좀 잠깐 보면은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 시장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락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이. 그래서 지금 170원이고 마이너스 2%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지금 2일차 조정인데, 자, 만약이라도 이제 요 코인이 150원 근처 온다든지 150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세가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이 약간 출렁거리면 그 자리까지 좀 올 것 같은데 150원까지 그 구간까지 온다고 했을 때는 한번 단기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룸 네트워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50원에서 160원 자리면은 전에 이제 좀 여기 돌파 시점이 초기로 잡혔던 자리인데, 여기까지 눌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기보다는 150원 근처 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캐시 한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 붕괴된다면 비트코인 캐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못 올라서 기회긴 한데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7천이 이탈이 된다면 한번 출렁거릴 때 6천에서 6,500 사이로, 60에서 65만 원 사이로 비트코인 캐시가 단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구간은 매수 가격의 자리죠. 사실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정리를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담아서 조금 길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시세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나올 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동반 상승시켰던 그런 좀 흐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골드는 나름대로 잘 갔는데 캐시는 못 갔어요. 그래서 캐시는 지금도 바닥권에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봉상에서도 놓고 봤을 때 급락 후 5월 달에 하락 후에 전혀 돌파 시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중에 뭐 80만 원이 약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좀 밀리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좀 진입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못해도 6개월 이상 보실 분들은 한번 좀 2차 정도까지만 매수할 거 생각하시고 1차 매수, 2차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도 싼 거는 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못 갔던 nem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nem코인 굉장히 못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닥을 기고 기었던 코인들은요, 결국에는 바닥 탈피를 하게 돼서 큰 상승으로 올라오는데, 램 같은 경우는 사실 400원이 넘어가야 되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400원이 지금 자리는 작년 그 자리 거의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조정이고 하락이 나왔다면,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이 또 들어왔던 코인이죠. 그쵸? 7월에도 좀 들어갔고 11월 초에도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이때 바닥 찍은 자리 대비해서 자꾸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탄력만 붙은다면 300원 돌파, 400원이 아니고 300원이네요. 그래서 300원 돌파됐을 때는 강세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을 지금 내가 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유를 해서 좀 가져가고, 시장이 지금 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시장이 하락이 된다, 비트코인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네임코인도 조금은 더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 전략을 조금 펼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물론 뭐 100%다 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비트코인 캐시처럼 1차, 2차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깨졌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출렁일 때 못해도 3% 이상 하락 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 시에 한번 네임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안정적으로 좀 사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많이 오른 코인들은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된다면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7천이 깨졌냐 안 깨졌냐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좀 수시로 체크를 좀 하면서 대응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뭐 빠져나갈 때 손절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잠깐 출렁거렸을 때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되는 코인들이 오히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후장에 어떤 변동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본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7,200만원 회복이 된다면 오후 시장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됐을 때는 저녁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아침까지 해서 장세가 조금 좋아질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침장이 좀 시작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좀 약하고 비트코인이 좀 출렁거리면서 마찬가지로 좀 흐름이 많이 좀 꺾인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 3.3% 하락이 됐는데 520만 원이 다시 깨졌어요. 얘도. 그래서 이제 하락이 된다면 500만 원까지, 단기 반등이 된다면 520만 원까지 해서 짧은 폭이긴 하지만 과연 그 저항 자리를 넘어줄 거냐, 지지 자리를 회복시켜 줄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방향성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권이면서 저점을 찍은 코인이 있습니다. 바닥이면서 저점을 찍은 코인, 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요 한 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코인에 대한 업비트 코인이든 어디 거래소든 잘 찾으셔가지고 추세 돌파된 코인들 또는 아니면 좀 전환 시점이 있는 코인들을 빠르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트코인이 이탈된다면 전반적으로 빠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너무 다진,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램이나 비트코인 캐시보다도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코인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 이제 회원님들하고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코인들에 대해서는 꼭 비트코인이 출렁거릴 때 한번 가보자. 아니면은 둘 다 메이저 코인이다 보니까 지금 1차 매수 정도는 괜찮아요. 비중이 100%라면 한 20%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반드시 시장이 출렁거릴 때 사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좀 버틸 수 있고 단가도 좀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